연간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중장기 대세 상승, 중장기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신제품, 신경영, 신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종목들이 정말 큰 수익을 내더라. 더 안전하고 빠르고 큰 수익을 내더라라는 거죠. 부채 비율이 높거나 하는 회사들은 반대로 유상증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되고 그럴 경우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 압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단순히 사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익률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적절한 시기에 사는 어떤 타이밍까지 고려하는 그런 투자 철학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또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확립시켰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레전드에게 듣는다. 오늘의 전문가는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윌리엄원일의 투자 이야기 들려주시죠. 네, 오늘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죠. 시장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였죠. 코스닥 같은 경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될 정도로 급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부터 반등이 이어졌는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설명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지난 나스닥 차트, 작년 8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급락이 나오다가 이렇게 급반등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러한 흐름들, 어떤 경우에 급반등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 예전에 이제 배워야 산다 시간에 몇 번 설명을 자세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좀 전에 일봉 차트가 아니라 주봉 차트상, 많이 빠졌다고 무조건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봉 차트상 이렇게 전저점이면서 장기 이평선, 특히, 120주 이평, 추세의 기준이 되는 120, 이평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언제 상승 추세 중에 그런 자리로 단기 급락이 나왔을 때 악재가 막 쏟아지는데 오히려 그때 급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지지난주 10% 넘는 급락이 나왔었죠. 그때 좀 전에 봤던 나스닥의 작년 주봉 차트와 비슷한 그런 전저점과 120주 이평, 우상향 중인 120주 이평에서 강력한 투매 이후에 급반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런 반등의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흐름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급락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어제 음봉이 1% 넘는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물론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 전날 미국 시장이 1.45%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시초가 대비 2%, 전일 대비 1% 이상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은 반대로 어제 미국 시장이 1% 하락했는데 마이너스 출발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하락에 비해서는 오늘 상승이 좀 약한 흐름이죠. 그래서 급락 이후 올라와서 이 다시 또 한 차례의 저항,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랑 같이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요. 네. 자,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지지 자리가 있을 때 지지선의 기능을 하는 중요한 선들이 있습니다. 진입 기준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지선,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선, 가장 중요한 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추세선, 이평선, 그리고 중심선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선이 겹쳐 있는 자리일수록 더욱더 강력한 지지 또는 저항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지난주 급락이 나왔을 때 그런 강력한 지지선이 겹쳐 있는 자리에서 코스닥이 급등이 나왔었고 작년 8월 급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런 이평선의
기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료를 보시면 방향성 그리고 지지와 저항, 회기성 이런 큰 기능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평선이 진입 기준선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평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지 저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도주가 상승 후에 11선 눌림에서 지지받는 경우가 많더라. 그런데 요번에 코스닥이나 개별 종목들이 많은 케이스가 나왔는데 어떤 거냐? 주도주가 121선 돌파 후에 121선 눌림이 나왔을 때, 또 121선 기준으로 봤을 때 121 이평선이 6개월 흐름의 추세가 되죠. 그런데 그 121 이평선이 상승 추세 중에 121선으로 눌림이 나왔을 때 지지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이게 바로 지지난주 코스닥 급락 때 급반등의 배경이 됐던 기술적인 분석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근데 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개별 종목들 121선 또는 241선에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보기 전에 코스피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전날이죠. 그러니까 어제 코스피가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61선에서 저항을 받았죠. 전고점과 61선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1선은 121선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절반에 해당하는 3개월간의 흐름의 어떤 추세를 나타내는 건데, 지금 하락의 흐름이죠. 61선, 녹색선이 지금 화면상 61선인데요. 이 녹색선에 하락을 하다가 처음 올라오면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이 급등을 했다고 아침에 미국 시장 급등했네, 오늘 또 우리 시장 올라가겠네 하고 매수로 붙게 되는 경우 오히려 우리 시장은 빠지면서 물리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같이 이렇게 미국 시장 상승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출발했는데 이 저항에 부딪혔을 때는 오히려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 반대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지만 우리 시장이 마이너스 출발해서 약간 올라오는 모습이죠. 어제 하락을 선반영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121선, 61선, 241선 이런 흐름을 보시는 게 단기적으로 시세가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변화가 나타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시장 관점에서 보면 여기서 조정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정이 어느 정도의 세기로 나오는지, 조정의 강도가 중요하죠. 오늘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봐서는 안 되고 이번 주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목요일 이제 금요일까지 이 하락의 강도가 중요하고, 하락의 강도가 완만하게 나올 경우에는 매물 소화 이후에 재차 상승하면서 61선을 넘어서고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중요한 코스피의 포인트로는 1800, 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선을 그어드리면요, 확대를 해드릴게요. 확대를 해서 보면 요 자리가 지난 1월 달에 지지가 여러 차례 나왔던 자리고, 이번에 급락할 때 갭으로 떨어졌었고 올라올 때 한 차례 저항을 받았던 자리죠. 그래서 대략 1888 정도 됩니다. 1890, 1888인데요. 그 자리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어제의 고점 61선 그 자리 돌파 여부까지 보면 되겠고,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면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장대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면 1860포인트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을 열어놓으시고요. 그런데 이 하락이 나올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죠. 특히 시장이 빠지면서 지금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 모멘텀이 있는 종목, 추세가 강한 종목, 상승이 강하고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가 되는데, 어떤 유형의 종목들인지는 잠시 후에 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같이 비교해서 보면 코스피는 61선과 전고점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상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급락 이후에 올라와서 지금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코스닥의 큰 흐름을 봤을 때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8개월간 상승이 나왔고요. 그다음 그 고점, 작년 고점에서 지금까지 8개월간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 파동의 중심 부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8개월 상승하고 8개월 하락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대등 수치라고 하죠. 일정 기간 상승하고 비슷한 기간 동안 하락을 하게 되면 대등 수치가 만들어지면 다시 흐름의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8개월 상승하고 8개월 하락했으니까 이제 다시 상승의 기운이 더 세질 수 있다. 매도세보다 매수세가 강해지는 시기가 앞으로는 온다. 3월부터는 온다라는 거고 지금 2월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2월 거래일수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상승 파동의 중심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도 향후에 3월 달에는 상승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코스닥이 좀 전에 단기 흐름상 매물 소화, 매물을 받으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단기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난 설 연휴 직후의 급락대와 마찬가지로요. 어떤 종목들을 접근해 볼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들 최근에 실적 발표를 쭉 하고 있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흐름을 바꾼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좋을 텐데요. 그런데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본다라면 코스닥의 120주 2평에서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요번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1선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장 하락과 함께 같이 하락을 했지만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던 날 121선까지 하락이 나오고 그 다음 거래일부터 급등이 나왔죠. 거의 50% 정도의 단기 급등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앞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서 장기 이평선 121선, 241선 이런 장기 이평선으로 눌림이 나온 종목들이 다시 한 차례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이 종목도 2015년에 급등이 나오고 10월달 2015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쭉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기술적 반등이 있었고요. 근데 설 연휴 직후에 시장 급락 나올 때 241선을 기준으로 하락이 나왔다가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도 거의 한 80% 단기간에 80% 가까운 시세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장기 이평선으로 눌리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온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전에 상승을 하다가 하락이 나와서 강한 상승 이후에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의 형태로 장기 이평선으로 눌린 종목들이 상승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모멘텀이 붙어주면 재료가 터져주면 단기간에 50% 100% 이상의 시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유형의 종목들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지는데 그 이전에 최근에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많은데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온 종목들 그렇게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고 눌림목이 나온 종목들은 다시 한 차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면 시장의 조정이 나온다면 또 그런 종목들에서 안전하게 단기 수익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이런 종목이 있을 겁니다. 시장의 주도주, 시장의 대장주. 그래서 시장보다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섹터의 대장주가 시장과 같이 이렇게 빠질 때, 그럴 때 지지선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반등이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것. 시장과 같이 빠졌지만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그런 모습. OLED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움직이고 있고 어제까지 3일 조정이 나오고 오늘 또 다시 강한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3일 조정이 나오고 어제 11선에서 어제 오늘 11선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다시 상승이 나오고 OLED 후발주였던 원익 IPS 같은 경우도
강한 상승 이후에 3일 기간 조정, 약한 조정이 나오고 또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뭐 그 외에도 지금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 이렌텍 뭐 이런 종목, VR 테마주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 오늘도 뭐 먼저 올라간 종목들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반면에 또 후발주들이 새롭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도 보시면 121선에서 매물서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를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세,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면서 시세를 만드는데 그 초입, 천양봉이 나오고 나서, 천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것도 좋고, 아니면 천양봉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직후에 눌림이 나올 때, 이럴 때 다음날 조정이, 장중 조정이 나오고 급등하고, 또 보시면 하루 급등, 그 다음날 쉬고, 또 하루 급등, 그 다음날 쉬고, 또 다음날 급등, 이런 흐름이 지금 계속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또 이제 설 연휴 직후에 급락, 그리고 나서 지난주부터 반등, 다시 또 매물 소화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오는데, 그 조정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느냐, 바로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접근하시면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이제 조심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보다 강하게 빠지고 완만하게 올라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강하게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올라온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일단 좀 피하시고, 강하게 상승하고 완만하게 나온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 전문가였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그 방법을 알아봤네요. 윌리엄 문일의 투자 철학을 들어봤습니다. 자, 레전드에게 듣는다까지 해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